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마크다운 하는데 마크다운이 왜 중요하냐? 같은 텍스트 안에서 위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한글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1 다시 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계를 형성을 하는데 마크다운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니까 굳이 프롬프트를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거의 뭐 구독자님들을 위해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그게 모티베이션이 돼서 원래 유튜브를 안 하고 구독자님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거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스트레스지만 그 안에서 효율성도 찾고 제가 많이 이제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셋이 좀 자리를 갖게 됐는데 이렇게 두 분을 좀 모신 이유가 저희가 좀 사생결단이라는 그 스터디 모임에서 굉장히 두 분께서 옵시디언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잘 활용하고 계셔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은 옵시디언을 기존에 좀 어렵게 사용하시던 것들을 좀 더 파워풀하게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오늘 이렇게 두 분을 좀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배움의 달인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김문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분은 또 저희 채널에도 한 번씩 나와주셔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슬기님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상품기획 담당하고 있고요. 계속 옵시디언이나 클로드 코드나 AI 발전하는 거 따라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최근에 또 문정님께서 배움의 달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또 플러그인, 옵시디언 플러그인을 만든 것들을 공유를 요즘에 거의 뭐 잠을 안 주무시고 계속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셨는데 본인은 또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보신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 보기도 했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저희만 보기에는 요즘에 완전 플러그인에 꽂히셔가지고 예전에는 사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예, 옵시디언 플러그인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비개발자인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는데 요즘 뭐 클로드 코드나 뭐 커서 같은 툴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슬기님께서는 또 옵시디언의 확장 프로그램인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 이 클리핑이라는 도구를 또 굉장히 좀 잘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RSS라고 하죠. 자동으로 계속 어떤 정보가 올라오면 그거를 이제 수집하는 그런 RSS를 또 옵시디언에 또 결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또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활용하고 계셔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좀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정님부터 좀 준비하신 내용 간단히 좀 보여주시면서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옵시디언을 사용한 지는 한 1년 조금 더 넘은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바이브 코딩이나 에듀테크 툴 같은 것들을 도구 개발을 많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 내가 편해야지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발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 개발자도 아니고 결국에 내 실무나 내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노션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왔었어요. 사용을 해왔었고 그리고 노션 AI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구독을 하면서 써왔는데 이게 가장 큰 아쉬웠던 점이 그러니까 나에게 맞춤형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데이터가 있는 옵시디언에 나의 그 워크플로우에 적합한 어떤 도구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그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한 옵시디언 플러그인 여러 가지 플러그인 샘플들을 보고 그리고 옵시디언 공식 문서를 보면서 이게 거의 비슷하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도구들 개발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진행하기 전에 아마 보시는 분들이 이전에도 꽤 많이 고민을 하시고 영상으로도 많이 찾아보셨을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노션을 또 오랫동안 쓰셨잖아요. 네네. 노션하고 옵시디언의 좀 핵심적인 차이점? 그리고 어떤 계기로
옵시디언을 갈아타게 되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노션도 정말 좋은 도구고 전 지금도 노션을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확실히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노션에 다 좋은데 아쉬웠던 거 딱 두 가지가 제가 이제 뭐 코드나 개발 능력이 역량이 그 이전보다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데이터가 내게 아니라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구독을 해야지만 운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레딧이라는 커뮤니티를 봤더니 뭐 데이터를 다 날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노션에서.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율성인 것 같아요. 자율. 그러니까 노션은 제가 코딩을 해서 제 마음대로 커스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옵시디언은 그냥 모두가 개발 역량만 갖추고 있다라면 뭐 100명이 있으면 다 100명 다 다른 옵시디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옵시디언을 껍데기라고 부르는데 그 껍데기를 뭐 레고처럼 여러 개 블록을 조립을 해서 정말 나만의 다른 사람한테 필요 없지만 나한테만 필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면 그 차이점이 제가 옵시디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아, 옵시디언을 갈아탈까?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좀 계속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옵시디언을 데이터 레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문적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왔었고,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의 텍스트 관련된 제 데이터들을 여기 다 모아놓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하는 워크플로우를 보면 내 데이터를 어떤 그 LLM이 있는 그 혹은 터미널이 있는 그곳에 가서 데이터를 던져주고 너가 이 데이터를 보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라 라는 식의 그 워크플로우를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상당히 피곤하고 피로하고 그리고 매번 그 작업을 반복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데이터가 있는 이 옵시디언에 내 도구들이 AI를 어떤 무기를 장착을 하고 내 도구들이 여러 개로 이제 붙어 있다라면 이럴 때는 저 도구를 쓰고 이럴 때는 저 도구를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을 했고 제가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운영을 하고 이제 흥미를 드리려면 컨텐츠나 어떤 그 브리핑, 저는 그 브리핑, 그 인사이트 리포트라는 얘기를 처음에 많이 드렸는데 그 브리핑을 많이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현업에 있고 그리고 아주 쉬는 시간 짧은 시간 화장실을 갔다 오는 그 시간을 아껴서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몇 분 안에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내는지 그 플로우를 하나 보여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옆에 계시는 슬기님의 추천으로 이 RSS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고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 이거 네, 너무 이뻐요. 템플이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신경을 썼거든요, 저는. 근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이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의 블로그를 상당히 좋아를 하는데 일단 영어죠. 영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정말 좋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이제 놓치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블로그에서 보면 이걸 그냥 읽어보고 저장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서들 하나하나를 그냥 데이터를 저장을 시키고 싶어서 이 작업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작업은 이 블로그 RSS 한 거를 제 RSS 러닝이라는 곳에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our practice라는 형식으로 네, 이렇게 프로퍼티즈를 가지고 들어오죠. 네. 그러면 저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키게드라는 걸 써서 그러니까 저만의 방식의 리포트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축어로 하고 있고 지금 돌아가고 있죠. 기사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아주 걸리지는 않고요. 네. 저기 이제 AI가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API 써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주변에는 제 이 옵시디언 사이에는 온갖 AI와 AI 어떤 도구, 자동화 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번역을 해서 제가 필요로 하는 내용, 인사이트,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영어니까 여기서 내가 볼 수 있는 영어 키워드 지금 나왔죠? 노트가 생성됐네요. 네,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옆에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크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프로퍼티즈 다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기사 정보 영어로 넣었지만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죠. 주요 포인트가 뭐냐. 그리고 이제
이 준호쌤께서 파이만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도 그게 동의를 해서 파이만처럼 쉽게 쓰는 방법. 굉장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네, 어려운 맞습니다. 개념을 그러니까 저가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저희 구독자님들께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키워드도 뽑아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고 전 또 이제 수업하니까 수업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도덕 수업에 활용을 해라라고 이제 나오고 있고 이제 컨텐츠 기획 아이디어 혹시나 제가 유튜브를 이걸로 찍을 수 있으면 어떤 게 가능할까라고 해서 이제 지금 썸네일 아이디어까지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원문 기사 내용은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드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지우겠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선생님이 아닌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한번. 네. 여기서 네. 지울게요. 지우고 요즘은 이렇게 해서 보냈었어요. 근데 재미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시각적으로 텍스트만 있으면 되게 싫어요. 근데 최근에 나노바나나 프로가 나온 거예요. 그죠? 나노바나나 프로가 나왔는데 막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우리 나노바나나 프로를 쓰게 되면 또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서 처음에 저 텍스트 집어넣고 이걸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막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너무 귀찮은 거죠. 저는 그 짧은 화장실 갈 시간에 이걸 뚝딱 만들고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플러그인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나노바나나 프로라는 옵시디언 그 플러그인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시작이 했던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딱 누르면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것도 이제 허민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여기 안에서 퀵 옵션 모드를 만들었고 뭐 카툰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디테일인 것 같아요. 커스텀 넘버를 넣는다라는 게 뭐 여러 컷으로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넣은 거고 이거 4K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퀄리티가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1K, 2K 옵션도 그렇게 돼 있죠. 1K, 2K가 있는데 한 1K 정도로 하면은 한글이 특히 영어는 좀 덜 깨지는데 한글이 좀 깨지는 현상이 우주어가 있어서 됩니다. 네. 우주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딱 누르면 제가 여기서 포스터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뭐 카툰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 지금 생성된 노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그쵸.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프롬프트가 나오고 이제 프롬프트 만드는 거 이제 그록을 썼죠. 빠르니까. 그렇죠? 빨라서 이제 프롬프트 모드 따로 프롬프트가 나오면 그냥 바로 이미지 생성 딱딱 눌러주면 저도 이걸 굉장히 좀 잘 쓰고 있는데 요즘에 저는 제미나이의 인포그래픽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저도 이제 문정님이 만들어주셔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가지고 그 노트 상단에 항상 옵시디언 노트 상단에 이 인포그래픽 카드를 이미지를 추가해서 놓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나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달할 때 굉장히 용이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예를 들면 회의를 했다. 어떤 간단한 회의를 했을 때 그냥 사진 하나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지금 6컷이라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그 옵시디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유용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툰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카툰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생성됐네요. 이렇게 보면 블로그 글이 나왔죠. 사실 저는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근데 이렇게만 하면 또 이제 재미없잖아요. 이제 또 뭔가를 하고 싶어졌어요. 뭘 하고 싶어졌냐? 요즘 또 이제 롱블랙이나 이런 데서 읽어주잖아요. 네. 읽어주는 그걸 하고 싶어서 이거를 사람들이 차에서 듣거나 저도 이제 차에서 듣고 싶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이스 브리핑을 만들어 보자. 근데 보이스 브리핑 만드는 건 쉬운데 이제 공유를 했을 때 이제 공유가 같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저는 이 옵시디언 자체가 볼트 자체가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을 했던 거고 그거 역시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플러그인이지만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어제 그 웬만한 고급 TTS든 다 집어넣었어요. 제미나이는 심지어 또 무료로도 가능하잖아요. 아 근데 제미나이가 무료 정책이 깨짐으로 해서 티어 1 이상이 네네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록은 제가 열심히 그록이 어젠가 그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록이 옵시디언 안에서는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록이 X가 상당히 보안에 철저합니다. 약간 그 정책 자체가 그 웹소켓을 쓰는데 웹소켓 자체가 여기서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만들어는 놨지만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11랩스 같은 경우를 많이 쓰죠 보통. 그래서 뭐 11랩스 쓸 수도 있고 제미나이 TTS 한번 써볼까요? 제미나이 TTS 쓰면 보이스도 저렇게. 네 랭귀지 같은 경우는 오토 디텍트가 되게 해놨고 브리핑 스타일도 있는데 저는 프롬프트를 이 백단에다가 저만의 그 기존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에게 드릴 그걸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스도 여성용, 남성용 따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네, 이거고요. 그래서 딱딱 누르면 이 제미나이 TTS가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풍부해요 내용이 11랩스를 했을 때보다. 그래서 대신 조금 자연미는 떨어지는 게 있죠. 너무 정확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다라는 거는 인간미가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정확합니다. 딕션도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 이게 보시면 대부분 CSS가 들어간 거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뭐죠? 네오 브루탈리즘 디자인을 지금 도입을 한 거고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웹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들 조금 뭐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 놨던 플러그인만 썼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뭐 클로드나 어차피 다 플러그인들은 대부분 다 깃허브에 올라가져 있다 보니까 그 깃허브의 링크를 줘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배움의 달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인사이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스 고든의 블로그글 아워 프랙티스를 분석해봤습니다. 핵심은 바로 꾸준한 실천의 힘인데요. 세스 고든은 괜찮죠? 네,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네, 됐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또 이제 쉐어노트에서 보냈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야. 왜냐면 안 이뻐. 그죠? 쉐어노트가. 안 이쁘고 그래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를 그냥 전에 한번 모임에서 얘기할 때 슬기님께서 이거 그냥 툭 눌러서 블로그도 될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될 것 같아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구독자님들을 위해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게 그게 뭐랄까 모티베이션이 돼서 되게 원래 유튜브를 안 하고 그 구독자님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이거를 놓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스트레스지만 그 안에서 효율성도 찾고 제가 많이 이제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블로그를 바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었고 근데 하자고 하면 바로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이디어는 다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쉐어노트를 하다가 너무 아쉬운 거야. 내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은데 블로그를 쓸 그건 없고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 MD 파일로 되어 있는 걸 드래그해서 붙여놓고 블로그처럼 배포하려면 난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 데이터로 그냥 바로 블로그가 쏘아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로그 발행을 하려고 눌렀고 그래서 여기서 딸깍 누르게 되면 어디 눌렀어요? 여기 리본이 있습니다. 네, 블로그 누르고 일단 저는 이게 뭐냐면 명령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싱크 올 있죠. 제 노트 전체를 동기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씩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에 그럼 됐죠? 하나 됐고 그럼 이 상태에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켜버리면 저건 뭐 어떤 플러그인이에요? 이거는 플러그인이 아닙니다. 이건 플러그인이 아니고 요 옆에서 하는 거는 명령어 실행하는 플러그인이에요. 근데 이 앞에 뒤에는 이제 다 코드예요. 그래서 됐고 조금 기다리면 이제 배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깃허브로 들어가서 배포가 되기 시작하고 블로그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제 블로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기 레니즈 뉴스레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근데 여기 안에서 제가 발행하는 모든 것들, 제 구독자님들께서 벽타기가 너무 힘들다, 하나 모아서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 하고 싶은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죠. 여기 아카이빙이 다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제목이 아까 뭐였죠? 세스 고든이었는데 그 제목 생각이 안 나네. 잠시만요. Our Practice죠.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더 기다리면 그래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카테고리 매핑도 여기 들어왔죠? 네, 지금 저는 350번에서는 이제 아까 그 RSS로 따오는 거는 다 350번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제가 제 옵시디언 많은 폴더 중에 동기화 시켜놓은 폴더가 한 2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Our Practice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보이스 브리핑이랑 다 들어가서 이제 블로그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만들어지고 와. 그래서 여기서 링크를 공유하시는 거구나. 링크를 복사해서 오. 공유를 하면 여기서 쉐어도 바로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공유를 해서 이제 카톡방 같은 데다가 그거까지 안 보여줘도 돼요. 그쵸 이게 올리면 되는 거죠. 예. 이 하나의 플로우에 지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몇 개의 플러그인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더 조합되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이런 플러그인을 만들어 보면서 어떤 과정을 좀 겪었는지도 좀 간단하게만이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과정을 겪었다기보다 저는 이제는 여기 다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기획과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제 목적이 하나 있었죠. 그 목적이 뭐였냐면 그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구독자님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아주 짧은 시간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 있었고 그 양질의 컨텐츠를 위해서는 텍스트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파일이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해져서 이제 보이스가 필요했던 거고 근데 이거 배포하는 방식과 아카이빙이 필요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하겠는데 아까 전에 그거는 저것도 저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어떤 거요? 저 종이 비행기 모양? 종이 비행기 모양을 눌러서 깃허브에 저 내용을 지금 업로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업로드 하고 나서 그거를 사이트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쵸. 어, 그 방법입니다. 굉장히 좀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네요. 어느 정도 좀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어느 정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주 짧은 말로 설명을 하려면 그렇죠. 깃허브는 자동 배포가 돼요. 자동 배포를 좋네요. 받을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된 거예요. 진짜 저렇게 노트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사실 저 쉐어노트를 공유해도 저 프로퍼티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거의 비슷하게 공유는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프로퍼티즈가 날아가진 않죠. 아까 거기는 날아가지 않고 여기 보시면 오히려 붙죠 이렇게. 프로퍼티가 저렇게 이쁘게 네, 붙네. 붙죠. 그리고 검색도 가능하게 여기서 했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되게. 좀 모이면 와, 많이 모이면 이제 진짜. 좋죠. 많이 모이면. 네, 지금 이틀, 3일 됐거든요. 그래도 이제 꽤 많이 이제 클리핑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자동으로 그 주제에 맞게 카테고라이징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왜냐면 이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들어와서 보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좀 배포용이라서 좀 뒷부분은 저는 약간 완벽주의자는 아니라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대충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쓰기에 됐다 하고 이제 배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 후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거나 이거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나갈 거다. 이 말씀을. 네. 구독자들도 좋아할 것 같고 또 본인도 되게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또 그거 좀 최근에 가장 저도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오픈 게이트를 활용해서 또 이지 게이트도 만드셨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이지 게이트입니다. 그 노트북 LM을 활용하는
사례까지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굉장히 사실 노트북 LM 사례는 제가 어떤 참고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참고했던 사례가 다른 분이 아니라 잘생긴 준호 쌤입니다. 준호 쌤이 그런 식의 플로우를 갖고 계신 걸 보고 사실 저는 노트북 LM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할 때 보면 많은 초보자들이 뭘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노트를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터미널로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준호 쌤께서 이제 이런 플로우를 쓰시더라고요. 그 노트북 LM을 하면서 오픈 게이트로. 근데 오픈 게이트를 하다 보니 아쉬워요. 일단 이 페이지 이동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이런 노트북 LM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여기 안에서 탭으로 옮겨갈 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그리고 매번 설정해서 그 주소를 만들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약간 차라리 브라우저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픈 게이트 자체가 크롬이에요. 크롬을 가져오는 거라 그냥 브라우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명령어가 커맨드 시프트 C인데 그냥 여기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바로 옮겨갈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이걸 가지고 쓰다가 또 옆에 계시는 이제 슬기님께서 툭 던지시는 거지. 이거 복사돼서 들어가면 더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부려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쓰고 싶으니까 던져놓고 그죠? 아이디어를. 던져놓고 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노트를 하나 만들다. 이 옵시디언 노트를 하나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노트북 LM이 최근에 이제 리서치 기능이 들어왔죠. 맞아요. 그래서 딥 리서치도 있겠지만 전 딥 리서치보다 패스트 리서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언제 딥 리서치를?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옵시디언 초보자를 위한 사용 방법. 사실 이걸 또 그 고민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약간 노션처럼 좀 옵시디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게 맞습니다. 노션의 편리함을 필요했던 거죠. 플러그인을 사실 그 옵시디언은 이렇게 뭐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아니면 오디오를 첨부하는 게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삽입을 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거는 좀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노션은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잖아요. 그러면 옵시디언은 로컬이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옵시디언을 올려놓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클라우드 기능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션의 장점이 반영된 옵시디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져와서 그리고 노트북 LM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뭐 오디오 개요나 아니면 맞습니다. 인포그래픽 생성이라던가 슬라이드 생성 같은 것들이 너무 쉬워지면서 좀 이거를 옵시디언에 뭔가 그 활용한다고 했을 때 좀 되게 와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에 들어와서 옵시디언 초보 사용자를 위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줘 라고 하고 이렇게까지 쓰고 그동안에는 복사해서 옮겨 붙이기였어요. 맞아요. 근데 요게 MD 형식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단락단락으로 쓰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노트를 쓰다가 요 밑에다가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여기에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컬서가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어. 그리고 그냥 제일 밑으로 축적시켜. 왜냐면 자료를 모으고 싶을 때는 노트북 LM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돌아가다가 이 부분 딸깍딸깍 계속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텀하는 게 있고 아예 노트를 새로 만들으라는 방식도 있어요. 노트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다가 쭉 드래그를 해서 아니면 하단에 복사 버튼 눌러도 돼요?
그 노트북 LM 하단에 보면 이 아,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꼭 노트북 LM만 쓰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네, 드래그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어플라이를 눌러버리면 그냥 들어오는 거죠. 노트북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지금 MD로 들어오긴 했지만 깔끔하게 안 들어와요. 나의 방식대로.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요겁니다. 이게 이제 슬기님께서 AI로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길래 그렇죠, 좋죠.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고 여기 누르시면 이제 분석하는 게 템플릿을 몇 개를 넣고 초보자를 위해서 넣은 거고, 이거는 이제 Q&A 형식으로 만들어 보겠다. 뭐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근데 그냥 저는 분석 모달 열기로 열어서 여기서도 다 있거든요. 템플릿이. 이 안에다가 내용을 그냥 로드중이라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여기다 그냥 붙여 넣어도 돼요. 그리고 Q&A 형식으로 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하고 싶다. 그럼 커스텀 프롬프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안 넣고 해볼게요. 그리고 뭐 출력 형식은 이제 Q&A 형식으로 하겠다. 분석 시작. 출력 형식인데 마크다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다시 찍죠. 왜냐면 의외로 마케팅 하시거나 이 리포트 쓰실 때 이런 방식으로 Q&A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Q&A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달리 해보면 아까 그냥 마크다운으로 하게 되면 또 케이스를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여기다가 왜냐면 아까 전에 여기 마크다운을 안 붙어서 그쵸. 그런 형식으로 가져가려고 해봤던 거니까. 여기다가 뭐 Q&A 형식이지만 마크다운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러면 사실 이걸 어제 새벽에 만들어서 엄청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래도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죠. 네네네.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크다운이 제대로 적용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는 마크다운이 QA 노트 형태로 하니까 마크다운이 적용이 안 되다가 그렇죠. QA 형식의 마크다운으로 하니까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템플릿이 적용된 마크다운에 템플릿이 적용되니까 되게 가독성이 되게 확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유용하더라고요. 이게 Q&A 방식으로 되게 글을 많이 읽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뽑아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긴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Q&A 방식을 일부러 좀 집어넣은 부분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또 오늘 소개하지 못한 게 또 한가득입니다. 또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을 제대로 좀 잡고선 또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좀 이어서 또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또 슬기님께서 좀 준비하신 사례도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저희 모임처럼 이렇게 그 옵시디언을 되게 생활하는 또 모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옵시디언이 이렇게 재미난 툴이고, 뭐 사실 옵시디언만 이야기하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또 슬기님도 굉장히 좀 잘 사용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잘 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네. 아이디어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확실한 AI 시대에는 도메인입니다. 저는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슬기님을 옆에 두고선 이제 뭐 해봐 같이 이렇게 소개팅을 제가 문정님한테 해드리면 저는 옵시디언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게 처음에 썼을 때는 그냥 마크다운 뷰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마크다운 문서를 계속 생성을 해주니까 그걸 잘 보기가 되게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크다운 뷰어로 쓰다가 이제 하나하나 쓰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연역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귀납적으로 내가 필요한 기능들 그냥 붙여가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그 클리핑, 옵시디언 클리핑 이 크롬 익스텐션을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이거 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그리고 옵시디언 내에서 RSS로 어떤 정보들을 좀 수집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지식을 구축하거나 내가 아는 노하우들을 쌓아가려면은 책을 읽거나 배우거나 아니면 몸으로 부딪히거나 였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책은 너무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온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고 하니까 유튜브, 뭐 X 이런 데가 제일 트렌드가 빠르고 학습하기 가장 좋은 플랫폼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OJT 할 때 유튜브 찾아봐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유튜브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어요. 특히 AI를 캐칭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제 이런 IBM 테크놀로지나 이런 데서 되게 양질의 교육들을 많이 주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 읽을 수도 없고 또 영어다 보니까 제가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라이브 위키로 이렇게 봤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얘네의 포맷만 주다 보니까 저는 이걸 보고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요약도 하고 싶고 내 업무에 적용할 적용점도 LLM이랑 좀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딥러닝 노트라고 해서 제가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네. 나중에 좀 저희 공유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서민님 이벤트로 유튜브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드리는 걸로. 댓글 남겨주시면은 네. 네. 이거 저도 만드셨다고 해서 엊그제부터 좀 사용했는데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아요. 무조건 쓰셔야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비디오 들어오고 이제 서머리가 나오고 챕터별로 요약을 해주고 키 컨셉에 대해서 이제 용어 개념도 이게 저는 아주 학습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이거 읽으면서 들어요. 그러면 이해가 더 잘 될 때도 많고 디테일 노트랑 액션 아이템 그래서 이걸로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까지 얘한테 이제 코칭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파인만 이거를 제일 많이 읽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도 이거로 이해하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저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쓰고 있고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좋아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저희가 이제 정보가 제일 빨리 오는 게 또 깃이나 허깅페이스잖아요. 근데 깃 같은 거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개발문서 이렇게 설명돼 있는 거를 제가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 보통 이렇게 문서 이제 이렇게 번역해서 읽거나 긴제스트에서 요약해서 보거나 이 정도인데 약한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것도 클리핑을 하면은 이제 여기 트리거를 만들어 놨어요. 깃허브나 허깅페이스가 URL이 있으면은 이 템플릿이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한 그록 패스트로 한 60초 정도 이상 쓰니까 생각을 하니까 꽤 많은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쓰려면은 어떻게 설정해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리지널 또 이렇게 다 깃을 여기저기 옮기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노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클리핑 노트에 이렇게 깃이랑 허깅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지금 14일 날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쌓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좋아 보이는 콘텐츠들이 있으면 옛날에는 나중에 보기 아니면은 뭐 좋아요 눌러놓고 다시 보기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이렇게 요약해 놓고 제가 시간이 될 때 하나씩 둘러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RSS 대시보드예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저한테 계속 정보들이 노출된다면 제가 놓치지 않고 보고 싶은 정보들이 있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 등록해 놓고 이렇게 제가 구독 받듯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 문정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컨텐츠를 누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이게 저희 노트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노트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노트로 만든 다음에 유튜브가 있으면은 유튜브 콘텐츠면은 유튜브를 이제 요약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글밥이면은 글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요. 요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들이 노트로 생성돼서 저장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입맛에 맞게 좀 바꿔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제가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뷰티 디스패치, 뭐 포뮬라랩, 브랜드 스토리 이런 식으로 제가 주제별로 프롬프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글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작성되고 여기 이미지 나노바나나 들어가서 이미지도 생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하나의 그 저널을 운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보통 저널 들어가면 타이틀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정님처럼? 글이 있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1인 출판사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화장품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를 좀 운영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거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저널처럼 생성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널처럼 생성을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하나 또 만들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좀 허접한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이 방법론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뮬라 랩으로 하면 포뮬라 포커스에서 프롬프팅에 대해서 그런 글이 써지는 거고, 브랜드 스토리면 브랜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그냥 클리핑 하면서 바로 쓸 수 이게 있도록. 진짜 중요한 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도 언젠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이거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면 있다라는 그게 되게 큰 든든함? 데이터가 모여져 있다라는 게 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옵시디언이 좋은 것 그것도 같아요. 그렇고 옵시디언 폴더도 되게 어렵게 관리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 안에 그냥 이렇게 다 때려 넣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맞아요. 어떤 폴더에 뭐가 있는지 찾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이제 태그나 이런 키워드들을 맞아요. 제대로 넣어놓고 거기서 찾는 게 훨씬 유익하지. 맞아요. 폴더에 이게 지금 화장품에 대한 얘기기도 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굉장히 엮여 있거든요. 맞아요. 옵시디언을 잘 쓰려면 사실은 폴더에 막 저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태그를 여러 개로 해놔야지 결국엔 그래프 노드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나의 지식 관리를 계속 쌓는데 사실 이것들은 다 제가 쓴 글이 아니잖아요. 그걸 해놓고 제가 다 읽어보지도 않은 것들도 많고 근데 이걸 한 거는 난 언젠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클로드 코드에서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최근에 클리핑한 것들 아니면 일주일 전에 했던 것들 2주 전에 했던 것들을 리뷰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게 해주고 복습을 하게 해준 널리지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커맨드를 누르면은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컨텐츠들을 어떤 식으로 할지 네, 이렇게 에이전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막 열심히 클리핑을 한 다음에 오늘 날짜 쓰고 에이전트를 부르면은 이거는 정말 뭐 되게 개발 마인드가 아니고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맞아요. 하고 그거에 대해서 클로드한테 프롬프팅을 하면 방법을 알려주면은 그럼 그대로 해보자 하고 실천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게 접근할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널리지 리뷰라고 하면은 이제 지식 리뷰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 배운 것들 리뷰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쫙 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노트를 작성해 주냐면요. 널리지 저널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식 저널.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했고, 어떤 클리핑을 했고, 이게 나한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몇 주 전에는 어떤 걸 배웠는지를 좀 리콜도 해줘요. 핵심 개념도 해주고. 약간 저의 코칭? 가외 선생님 보이스 같은. 브리핑을 달면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사족을 달 때면 너무 재밌는 게 문정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제가 한마디 던지면 그걸 해주시면은 또 그거 갖고 제가 받아서 뭐 하다 보면은 문정님이 이렇게 또 보이스를 넣으라고 하면 이게 하나씩 쌓아가면서 올라가는 게 결국에 이 플러그인이 얼마나 대단하다 이 얘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나오는 기술들이랑 내가 하고 있는 현업들이랑 쌓아가면서 콤비네이션을 해가는 게 실질적인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망각곡선 기반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해줍니다. 너가 언제 이런 걸 했는데 기억나니?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콜을 다 해줘서
제가 한 번씩 보면서 이게 팔로우할 수도 있고 결국에 내가 어떤 지식들을 채우고 있었는지도 리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런 그 옵시디언으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그 서랍에다가만 넣어두는 정도? 뭔가 이걸 꺼내 쓰려면 사실 좀 되게 어려운. 근데 이제 이런 커서나 클로드 코드가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꺼내기도 되게 수월해졌고 이걸로 뭔가 원소스 멀티 유즈가 굉장히 강력해진 게 저는 옵시디언이 이제 클로드 코드 같은 코딩 어시스턴트를 만나면서 이제 확장성이 저는 그때부터가 저는 세컨 브레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그냥 서랍 같은 정도였지 얘가 뭔가 강력하게 임팩트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 좀 저는 어려웠던 게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고 좀 생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러그인도 딱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꽤 어느 정도는 유용하지만 뭔가 나한테 한국 기반의 정서나 이런 문화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플러그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렇게 우리가 쓰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대로 이거를 개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엄청난 좀 기회라고 좀 보고 이전보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옵시디언도 마찬가지. 저는 오히려 노트를 생성할 때는 제가 볼 것만 저는 오히려 보는 편이고 그래서 RSS를 그렇게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뭐 오히려 포모가 올까봐 저는 제가 클리핑을 해서 그것들을 잘 정리한 다음에 바로 인포그래픽 이미지로 보거나 아니면은 오디오 계열로 만들어가지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 노트를 빠르게 한번 그 내용을 캐치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노트를 꼭 반드시 한번 읽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보다는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도구들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옵시디언은 굉장히 더 이전보다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성들이 더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모르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오늘 좀 자리를 마련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님 같은 경우 거의 하루에 막 몇 개씩 플러그인을 만들어내시고 또 옆에서 그거 보시고 또 막 또 비슷한 것도 만드시고 막 하시면서 이 늪에 빠져서 그래요. 네. 카톡방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두 분이 굉장히 저희 셋이 있고 10명이 있고 있는 카톡방에 있는데 이제 여기 사생결산 카톡방도 있고 이제 아이디어 주시면 그걸 보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모두에게 또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그쵸. 일단 내가 필요한 거는 진짜 저도 이제 몇 가지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문정님의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또 클로드 코드랑 이렇게 똑딱똑딱 놀면서 만드는데 너무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문정님 채널에 가시면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자세하게 소개해 놨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번에 저희가 또 좀 시간을 좀 더 가져서 좀 다양하게 또 오늘 굉장히 좀 가볍게 좀 이야기 나눴지만 좀 다음번에 좀 딥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또 옵시디언이 굉장히 AI 시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툴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마크다운이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크다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미지를 출력할 때나 오디오를 출력할 때 기존에 그냥 텍스트로 만약에 던져줘서 그걸 오디오로 계열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뭐지라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지만 마크다운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뭐가 중요한지가 잘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딱 얘가 잘 뽑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하세요. 마크다운 하는데 마크다운이 왜 중요하냐? 아까 지금 뭐가 중요하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같은 텍스트 안에서 위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그래서 1 다시 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계를 형성을 하는데 마크다운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니까 굳이 프롬프트를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귀한 인사이트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모시고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